네, 안녕하세요. 축장TV 목요일 방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피닉스가 4쿼터에 그냥 난 당연히 오갈 줄 알았는데 48점으로 마르면서 못 먹었네. 아쉽네요, 아쉬워. 뭐야, 어제 제프 유나이티드 8대 0으로 이겼어? 어제 축구 드신 분들 계시나? 어제 축구. 서울 5대1, 전북도 2대 빵으로 깨지고, 대구도 3대 빵으로 깨지고. 축구 맞추신 분들 계세요?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가는 게 돈 버는 것 같아서 저는 안 가는데, 뭐, 몇몇 분들이 축구 자료 왜 안 주냐고 막 그래서, 저는 원래 1회랑 구축은 이때다 싶을 때만 가지, 평소에 잘 안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호가타님 징크스? 에이씨, 그런 징크스가 있어. 야, 오늘 볼티모어도, 오늘 주력이, 피닉스 때문에 좀 아쉽네. 좋았는데. 자, 오늘 경기 한번 가봅시다. 큐라 형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호가타님 징크스, 그죠? 그럼 호가타님은 내가 오늘 이렇게 해보자. 호가타님 오늘 별풍선 쏘지 마. 쏘지 말고 내 자료를 보내줄게. 그래서 지금 보냈어요. 들어오면 쏴요. 안 들어오면 말고. 자료를 내가 지금 보냈어. 근데 별풍선은 후원을 하지 마요. 근데 자료가 적중을 하면 내일 쏘시고, 안 되면, 안 들어오면 쏘지 마세요. 호가타님만. 저분이 후원만 하면 안 들어오길래. 후원하지 말라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어때? 괜찮지? 응? 괜찮죠? 자, 오늘도 재밌는 거. 어제 오릭스. 오릭스는 욕 나올 어제 왜 오릭스 왜 이렇게 못한 거야? 근데 오늘 또 지금 이기고 있지. 1대 0으로 이기고 있네. 아즈마는 뭐 여전히 좋네. 아즈마는 신앙이지. 5이닝 60개 2피한다. 근데 낮 경기, 한 경기 있는 경기 전 안 가요, 잘. 왜 안 가냐면, 괜히 그거 배팅했는데 부러지면 또 추가 배팅을 해야 되잖아. 자, 가봅시다. 오늘도 일본 야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경기. 여러분, 이번에 총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물어보고 정책은 안 할게요. 총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빨갱이가 이길 것 같아요? 파랭이가 이길 것 같아요? 나 요즘 뉴스를 잘 안 봐가지고. 요즘 여론조사 이런 거 결과가 어떤지? 여론조사 믿지도 않지만. 몰라요? 요즘 여론조사 누가 이기고 있어요? 빨갱이하고 파랭이하고. 파랭이, 빨갱이, 파랭이. 파랭이가 더 위에 있어요? 제 모자 색깔 까만색인데? 예, 검정색인데. 파랭이 강승부예요? 그렇구나. 관심은 없지만. 관심은 없지만. 자,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경기부터 주니치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대결부터 가봅시다. 주니치의 선발은 고다이 우메츠 나오고요. 요미우리의 선발은 스가노가 나온다. 스가노.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요미우리는 어저께도 패배를 하면서 3연패죠.
자, 고다잉 매치와 요미우리의 스가노의 대결.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 스가노냐? 아니면 작년에 19이닝 던진 게 전부인 불펜 자원이었던 우메치냐? 자, 우메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이닝 던졌는데 9피안타밖에 안 맞았어요. 방어리 0.95인데 이게 뭐 전부인 부분이고. 자, 스가노 작년에 너무나 좋지 않았죠. 77이닝 동안 70피안타, 뭐 부상도 있었고 나이도 들었고, 방어율 3.36이었는데 작년에 주니치 상대로 매우 좋았다. 3경기 등판에서 2승 1패, 방어율 0.52, 주니치 상대로 0.52. 재작년에도 3승 1패 1.95. 근데 일단 스가노가 원정에서는 조금 고전을 했죠. 작년에는 워낙 구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4.70의 방어율이라는 원정 방어율은 좀 부정적인 요소긴 하다. 그런데 스가노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다. 자, 어제 주니치 드래곤스, 제가 올해 방송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빠따 빙신들인 주니치, 니오넴 뭐 이런 놈들이 올해는 괜찮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 세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는 뭐 주니치의 신앙, NPB 최고의 투수 오노이다이가 1년 만에 복귀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하고, 주니치의 빠따는 초반부터 요미우리의 선발 멘데즈를 개두들기 파면서 4회까지 4득점을 내면서 승기를 잡았죠. 자, 요미우리 이 화려한 타선을 가지고 지금 3경기에서 5점밖에 못 내면서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자, 이 경기는 좀 수익전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스가노의 구위 자체는 저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입전이기도 하고, 우메치 같은 경우에 선발 경험이 별로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박빙으로 보겠습니다. 박빙. 근데 이게 진짜 스가노가 전성기가 아니잖아. 그죠? 우메치도 선발자원으로서의 선수는 아니잖아. 근데 5.5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니치라고 하지만. 근데 아무리 뭐 반테린돔이라고 하지만 스가노와 우메치인데 5.5는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니치의 타선이 그래도 스가노 상대로 한두 점은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역배당 1.93배당이네요. 오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1.5 주니치 프렌 있으면 가볼만 한데 그건 없고, 그냥 오바 말고는 모르겠어요. 아직 스가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자, 한신과 요코하마의 대결. 자, 한신의 선발 니시 유키고요. 요코하마의 선발은 나카가와 하야테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자, 어저께 제 예상대로 한신의 타선이 터졌다고 말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5점이나 냈어요. 왜냐? 요코하마의 선발은 하마구치 슌이었기 때문에. 그죠? 어제 하마구치가 예상대로 5.1이닝 만에 3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강판을 당했다. 그러면서 한신이 오랜만에 1번 타자 치카모토도 홈런을 치고 3번 타자 모리시타도 홈런을 치면서 5대 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5대2로. 어제 1회, 2회 이토마 사시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서 7회까지 72구만 던지면서 승리 투수가 됐던 이토마 사시. 자, 한신의 선발 니시유키 봅시다. 작년 8승 6패 3.76이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지만 니시유키는 한신의 1선발로 시작을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뭐 이토마 사시, 무라카미 시오키, 뭐 오타케한테 쭉쭉쭉쭉 밀리면서 거의 4, 5선발까지 내려갔던 니시유키인데, 니시유키를 믿어요? 오늘은 그래도 한신 쪽으로 보는 이유, 첫 번째, 요코하마 상대로 작년에 7이닝 무실점 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 니시유키는 1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작년에 초반 모습을 보여줬다.
자, 낙하가 하야테 봅시다. 하야테 첫 등판입니다. 첫 등판. 프로 통산 1이닝밖에 던진 적이 없는 투수. 이 선수는 일단은 다카시레이하고 더불어서 웨스턴 리그에서 최고의 잠수함 투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1군으로 올라왔는데 잘 던질지는 1군에서 잘 던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자, 일단 어제 한신이 8개의 안타를 쳤는데 1번 타자부터 5번 타자까지 이 강력한 상위 타선이 8개의 안타를 모두 몰아치면서 집중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요코하마는 여전히 좋은 타선은 기록 보여주고 있긴 있지만 올 시즌에 요코하마는 타선은 믿을만 하지만 불펜은 시즌 내내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자, 잠수함 투수가 나오면 좌타자들이 잠수함 투수 상대로 잘 치죠. 그죠? 네. 근데 한신의 좌타자들이 누가 있어요? 1번 타자 치카모토 있죠. 2번 타자 나카노 있죠. 사또 있죠. 키나미 있죠. 이런 좋은 자원들이 좌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카가가 오늘 이 타자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니시유키의 이 구위 가지고 지금 요코하마의 빠따를 상대로 버틸 수 있을까? 전 이 경기는 첫 번째 오바, 두 번째 한신의 승리. 이것도 6.5바 역배다. 자, 다음 경기. 자, 히로시마와 야쿠르트의 대결. 히로시마의 선발 오세라 다이치, 야쿠르트의 선발은 다카시 케이지. 어제 선발 투수 2명이 그대로 나오는 경기죠. 바뀌지가 않았어요. 자, 제가 이 경기는 어디로 가자고 했어요? 어제 패스라 그랬죠. 자, 이 경기는 일단 야쿠르트의 타카시 케이지 못 믿죠. 작년에 히로시마 상대로도 6.16의 방어율, 19이닝 동안에 19피안타 6벌레, 홈런도 4방이나 쳐맞은, 히로시마한테 홈런 19이닝 4방의 홈런을 쳐맞은 다카하시 케이지고 원점 5.4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어서 야쿠르트는 못 가고, 히로시마의 오세라 다이치 홈에서도 방어율이 4예요. 4, 3.98이에요. 저는 히로시마 경기를 픽을 할 때는 이 두 투수가 나올 때는 히로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이 두 투수 외에 다른 투수를 나올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반대를 갈까? 패스를 할까? 이 제가 히로시마의 두 투수를 픽을 할 때 고민되는 선수의 이름을 얘기해 보시오. 퀵뷰 선물 드릴게요. 2명 다. 어렵나? 그죠? 토코다 히로키하고 모리시타가 나올 때만 노잼님 정답. 히로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지, 나머지 구리아레인이라든지 오세라다이치라든지 이런 선수들 나올 때는 히로 픽은 없습니다. 저는. 예. 자, 이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소프트뱅크와 지바롯데 대결. 자, 어제 소뱅이 또 지바롯데한테 졌습니다. 졌어요. 물론 2연승 달리다 지긴 했지만 어제 1번 타자 선두 타자 1회 이마미야가 홈런을 쳐가지고 오 소뱅 오늘은 이겨 그랬더니 또 역시 패배를 당했어요. 자, 소뱅의 선발 오치리오스케 나옵니다. 작년에 48경기 던져서 43이닝 불펜 자원이죠. 예, 방어율 2.53. 일단 불펜 자원 치고는 저는 뭐 괜찮게 던지는 오츠인데, 이 선수가 이제 선발로서의 이제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자, 지바롯데 미마마다부 나옵니다. 미마마다부.
자, 미마마나부 나올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뭐다? 그쵸? 반대를 갈까? 오바를 갈까? 미마마나부가 뭐 에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털리는 투수도 아닌데 작년에는 너무나 좋지 않았죠. 3승 9패 방어율 4.84. 특히나 소뱅 상대로는 더 안 좋았어요. 소뱅 상대로 작년에 4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방어율 7.20. 자,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기준점이 오치료스케, 선발로서의 테스트를 받는 오치료스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뱅 상대로 너무나 약했던 미마 마나부가 나오기 때문에 7.5가 주어졌는데, 소뱅 최근에 빠따를 봤을 때는 7.5 오바 가기는 조금 빡세긴 할 것 같은데, 언더는 못 가는 경기고. 그 다음에 미마 같은 경우에는 소뱅의 홈구장 페이페이돔에서는 너무나 안 좋아요. 4경기 등판에서 방어율이 9점 빵빵입니다. 1패 9점 빵빵. 네. 이 경기는 소뱅의 승리. 오너바는 가야 된다면 오바. 자, 국내 다 했지? 일본 야구. 자, LG와 NC 대결. 자, LG 선발 디트리 엔스. NC의 선발은 김시훈. 디트리엔스, 세이브산 디트리엔스의 초반 행보를 보니까 작년에 어떤 투수가 생각이 나요? 어? 야, 우리나라가 야구를 못하긴 못하나 보다. 그죠? 에릭 페데의 냄새가 나고 있어. 최강 하나 상대로 6이닝 2실점 승리. 키움 상대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승리. 두 경기 12이닝 동안에 홈런은 한 개도 안 맞고 12이닝 동안 볼넷도 2개밖에 안 내줬다. 지난 키움전에서는 6회까지 삼진 11개 잡았어요. 18개의 아웃카운트 중에 11개의 삼진을 잡는 이런 괴력을 보여준 디트리 엔스다. 자, 김시훈 봅시다. 작년에 54이닝 59피안타 54이닝 35볼넷 방어율 4.80을 기록했던 김시훈인데 올 시즌 롯데전에서 등판을 해서 5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와우 승리 투수가 될 뻔했지만 불펜이 방어를 하면서 승리를 날려먹었다. 자, 어제 손주영이 뭐 4이닝 무실점으로 맞고 LG 불펜 4명이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5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 LG죠. 어제 참치가 간만에 뭐 트럼프도 홈런 때려냈고, 자, NC는 어제 이길 수 있었다기보다는 그 1회부터 3회까지 안타 3개 치고 볼넷 5개 얻으면서 3회까지만 8명의 주자가 나가면서 1점도 못 낸 NC의 빙신 같은 집중력이 문제였다. 자, 이 경기는 선발의 차이가 너무나 크죠. 너무나 큽니다. 거기다가 NC는 뭐 이닝 6이닝을 그냥 깔끔하게 와가지고 LG도 어제 불펜 승부도 그렇게 없었어요. 이 경기는 LG 승 마인 2.5 다. 자, 다음 경기 SSG와 두산의 대결. 자, 랜드스의 선발 김광현 나옵니다. 김광현. 광현이 올 시즌 초반 어때요? 2전 2승이죠. 롯데전에서 5이닝 6피안타 1피홈런 맞았지만 3실점 승리투수. 삼성전에선 6이닝 2피안타 1실점 승리투수. 광현이. 올해는 그래도 현정이보다는 광현이다. 그죠? 네. 작년에 두산 상대로도 광현이 굉장히 강했다. 4경기 22이닝 동안의 방어율 2.42. 자, 알칸타라 봅시다. 작년에 13승을 거둔 투수고 두산의 에이스 2선발이죠. 와델이 실질적인 1선발이고. 자, 첫 번째 경기에서 NC전에서 딱 등판을 해서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허벅지가 아파. 그래서 교체를 하고 역전패를 당했죠. 지난 경기에서는 기아 상대로 5.1이닝 7피안타 2실점 패전 투수가 됐다.
자, 작년에 알칸타라는 랜더스한테 좀 약했어요. 4경기 등판에서 1승도 못 거두고 2패. 24이닝 동안 30피안타 맞으면서 방어율 4.44. 랜더스한테는 약했던 알칸타라였다. 자, 일단 광현이가 두산 상대로 잠실에서는 못 던졌는데 문학구장에서는 굉장히 잘 던졌어요. 볼까? 내 기억엔 그런데 내 기억엔 그죠? 작년에 광현이가 인천 문학구장에서 3경기 등판했는데 18이닝 무실점이에요. 문학에서는 두산 상대로 워낙 강했고 원정에서는 못했을 거야, 그지? 원정에서는 4이닝 동안 7실점했어.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이 경기는 일단 두산과 랜더스의 불펜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언더가기에는 어려운, 이 빠따가 너무나 좋은 양팀이지만, 오늘 광현이와 알칸타라는 이닝 소화 능력이 돼요. 둘 다 6이닝을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기가 9점은 너무 많지 않아요? 아무리 불펜들이 빙신들이라도. 광현이하고 알칸인데 이 경기는 언더 쪽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언더 8.5 줘도 저는 5반을 못 가겠어요. 여기. 자, 다음 경기. 자, 삼성과 키움 히어로즈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삼성의 선발은 시볼드가 나오고요. 키움의 선발은 프라도 나온다. 이 경기 어디 갈까요? 이 두 투수 다 재밌죠? 이 둘 다 한 경기는 잘 던지고 한 경기는 개털렸어. 시볼드 보면은 KT 상대로 6이닝 동안 솔로 홈런 한 방 맞으면서 1실점 그랬는데 랜더스 상대로는 5회까지 홈런 3방 쳐맞으면서 5실점 이랬고, 프라도 같은 경우에는 기아한테 4이닝 동안 10피안타 7실점으로 탈탈 털리고 LG한테는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보였다. 둘 다 1승 1패인데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못 던졌다. 자, 근데 후라도 시볼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키움 상대로 첫 등판이고, 후라도가 작년에 삼성 상대로 너무나 강했죠. 3경기 등판했는데 7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올해 삼성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삼성 상대 3경기 방어율 모두 7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1.61의 방어율을 기록했던 키움의 후라도입니다. 예. 자, 삼성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그제도 얘기했지만 맥키넌이 올 때까지는 삼성의 승리를 픽할 일은 없다. 맥키넌이 와도 픽을 할까 말까 하는데 맥키넌까지 없으니까 빙신이죠. 거기다가 키움이 3연승, LG한테도 위닝 시리즈 거두고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키움의 타선이 의외로 짜임새가 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외로 짜임새가 있어요. 봅시다. 1번 타자 이주영, 어떤 놈이에요? LG에 최원태를 보내고 이주영을 데려왔는데 이주영은 지금 팀 내에서 제2의 이정우가 되고 있죠. 2번 타자 최고의 타자 도슨이 자리 잡고 있고, 3번 타자 메이저리그 가려고 하는 김혜성이 있고, 4번 타자 최주따기가 있고, 5번 타자 2할 8푼 6리를 치고 있는 이원석이 있고, 6번 타자 3할 7푼 5리를 치고 있는 이영종이 있고, 9번 타자 포수를 맡고 있는 김재현이 2할 9푼 4리를 치고 있어. 키움이 올 시즌 개막할 때만 해도 꼴찌 했는데, 물론 마운드는 안 좋아. 마운드는 안 좋은데 타선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아요. 좋아. 타선만 보면. 자, 저는 이 경기는 키움 쪽으로 보겠습니다. 역배당 키움의 승리. 그리고 언더. 야, 얘네가 뭔데 10.5를 받아? 응? 여러분, 얘네 왜 10.5 받아요, 근데? 이유 아시는 분? 최근에 뭐 삼성이 계속 오반하고 있긴 있어.
키움도 계속 오반하고 있어. 11점, 12점, 11점. 삼성도 11점, 7점, 15점, 10점, 19점. 근데 이 선발들이 아무리 그래도 프라도고 7, 8이닝을 던지는 프라도인데 10점은 너무 많지 않아? 자, 다음 경기 KT와 기아. 자, KT 선발 쿠에바스 나옵니다. 기아의 선발은 이을이 나온다. 자, 쿠에바스는 작년 13승 1패로 승리의 아이콘이었죠. 그런데 올 시즌에는 노 디시전의 아이콘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에서 5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하고 노 디시전. 하나 상대로도 7이닝 4피안타 2실점하고 노 디시전. 5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하고 승리가 아직 없는 쿠에바스. 자, 그런데 작년에 기아 상대로 너무나 강했죠. 기아 상대로 2경기 등판을 했는데 6이닝 1실점, 9회 원아웃까지 1실점, 2전 2승의 방어율 1.26. 기아 상대로는 아주 좋았다. 자, 이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을이 맨날 불안불안하죠. 지난 경기 두산 상대로도 4이닝 동안 2실점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강판당했어. 왜? 볼넷이 5개였어. 그러니까 공 개수가 뒤지게 많아졌지. 4회 되니까 공 개수가 꽉 찼어. 그러면서 4회까지 던지고 내려왔죠. 자, 작년에 KT 상대로 이을이는 너무나 좋았다. 4경기 등판에서 2승 무패, 방어율 1.86. 19이닝 동안에 13피안타밖에 안 맞았던 이을이. 그런데 19이닝 동안에 12볼넷을 내준 이을이. 야, 19이닝 동안에 25명의 주자를 내보내고 방어율 1.86을 기록하고 있는 이을이다. 자, 그런데 이을이가 작년에 KT 상대로 4경기 던졌는데 최다 이닝이 몇 이닝일까요? 최다 이닝은 5.1이닝이에요. 5.1이닝. 오늘도 5이닝 봐야 되죠. 이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 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 경기는 12와 2위의 대결인데 기아는 일단 되는 집안인 것 같아. 그죠? 나성범이 부상으로 빠지니까 누가 살아났어요? 이 팀도 안 받고 저 팀도 안 받고 버림당하고 팽당하다가 키움에서 1억 2천만 원에 야 우리가 품어줄게. 아, 기아에서 우리가 품어줄게 하긴 하지만 또 번에 보너스는 있어. 성원창이죠. 서교수가 타율 지금 얼마예요? 5할입니다. 5할. 그저께도 3런 홈런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죠. 자, 이 경기는 여러분들 어디 보세요? 이 경기는 참 희한하다. 서로 상대에게 작년에 1점대 방어율 1.26, 1.86의 방어율을 기록했던 양 팀의 선발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이을이가 만약에 5회 정도까지 쿠에바스 상대로 뭐 한 1점 차로 리드를 허용을 하거나 박빙으로 간다 그러면 기아가 후반부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죠. KT는 불펜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곽도규. 올해 굉장히 안정적인 곽도규, 전상현, 최지민, 정혜영까지 나올 수 있는 기아. 불펜은 아주 좋은 기아죠. 그래서 이 경기가 이을이가 무너지면은 뭐 KT가 손쉽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지만 잘 뭐 5회까지만 버텨준다 그러면은 기아가 후반부에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KT 타자들이 일단 뭐 좌투수 상대로는 거의 3할을 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KT 쪽이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전 이 경기는 언더. 이거 왜 또 9.5를 주냐? 언더. 근데 올해 지금 초반에 타고 투정이긴 해요. 자, 그래도 저는 이 경기 언더. 그 다음에 KT의 승리. 오늘 경기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고 배당이 좋아. 그죠? 롯개라고 썼네. 자, 하나와 롯데 대결. 하나의 선발 문동주. 롯데 선발은 윌커슨이 나오는 경기. 자, 이 경기 어디 갈까요? 이 경기. 작년 8승을 거둔 문동주와 작년 7승을 거둔 에런 윌커슨.
그죠? 자, 그저께 롯데 최강 마운드 나균환이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고 최고의 불펜 전미르가 나오고 최준용이 나오고 김원중이 나오면서 1대0으로 롯데가 승리를 거뒀죠. 인복이는 우치요정이에요. 네,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저께 경기에서 하나가 때린 안타 수는 몇 개? 5개. 자, 그저께 뭐 롯데가 잘해서 이긴 건 아니죠. 하나의 9회 문현빈의 병살타만 아니었으면 롯데가 졌어. 예. 그런데 일단 어제 경기였으면은 하나가 개꿀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또 달라져. 왜냐면은 윌커슨이 나오고 최강 불펜 전미르 최준용 김원중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렵죠. 예. 롯데가 만약이라도 1점 차라도 리드를 가져가면은 이런 필승조들이 또 등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해서 하나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문동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경기 롯데전에서 한 경기 등판했는데 개 털렸어요. 2.2이닝 동안에 9피안타 6실점, 4이닝 동안에 6피안타 3실점. 홈런 맞은 게 작년에 윤동희한테 홈런 한 방 쳐맞고 안치홍한테 홈런 한 방 쳐맞고. 자, 이 경기도 두 팀의 타선, 뭐, 하나가 최강 하나긴 하지만, 오늘 윌커슨 상대로, 그 다음에 윌커슨이 한 5이닝, 6이닝 버텨주면 또 전미르, 최준용, 김원중 나오면 하나도 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8.5 언더. 자, 다음 경기. 자, SK와, 서울 SK와 KCC의 플레이오프 1차전. 이 경기 어디 갈까요, 여러분? 자, 이 경기는 진짜 간만에 둘 다 풀 라인업으로 나설 수 있죠. 안영준과 최부경이 오늘 나올 수 있는 SK, 이제 풀 라인업이고, 장판도 지난 경기에 송교창까지 복귀를 하면서 최준용, 송교창 뭐 다 풀로 복귀하는 슈퍼팀 KCC. 올 시즌 맞대결 3승 3패인데, 의미는 없어요, 이 기록이. 왜냐면 둘 다 부상이 계속 넣다 뺐다 하는 바람에 풀로 맞붙은 적이 없어. 예,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일단 SK 같은 KCC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8위 막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후반기에 언제를 기점으로 KCC가 팀이 확 바뀌었죠. 그전에는 뭐 브루클린이었다고 보면은 웅이 면담 이후에는 인디애나가 됐죠. 허웅이 전창진한테 가서 감독님, 우리는 수비는 어찌됐든 우리는 수비를 그렇게 1대1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장점은 공격이에요. 그죠? 그렇게 면담을 했어. 전창진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세계 최고의 트랜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KCC죠. 기본 100점은 내고 있는 KCC고. 근데 낼만 해. 지금 퍼포먼스가 라거나가 전성기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얼마 전에는 43점인가 냈죠. 라거나가 전성기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거나가 빠질 때도 알리제 존슨이 다른 컬러로 또 들이대. 예를 들어 오늘 자미런이하고 라거나하고 붙어. 막 붙어. 둘 다 힘이 빠져. 그러면 라거나 쉬어. 알리제 들어와. 이 힘 빠진 원희를 상대로 알리제가 졸라게 뛰어다녀. 뛰어다녀. 원희 못 따라가지. 힘들어. 원희가 나 힘들어. 바꿔줘. 그럼 할아버지 리온 윌리엄스가 나와. 안 되지. 이 차이가 크고. 또 하나. 이 SK의 뭐 가장 큰 장점은 김선영이긴 하지만 포워드 대결. 지금 SK의 핵심 포워드가 누구예요? 안영준과 최부경이에요. 얘네는 그냥 뭐 안영준은 물론 왜 내각을 다 가리고 뭐 수비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장판은 지금 포워드가 미쳤잖아요. 이승현이 지금 후반부에 보여주는 활약은 이승현은 이 돼지 새끼가
스핀 무브로 해서 점프슛을 때리는데 다 들어가. 턴어라운드 점프슛하고, 그죠? 3점포도 날리죠. 최준용 들어오면서 뭐 노루 패스에다가 뭐 겉멋만 들긴 했지만 잘해. 최준용은 잘해. 거기다 지난 경기 송교창까지 복귀했어. 이 최준용과 송교창은 스피드, 이승현은 몸빵이야. KCC가 이걸 어떻게 버티, SK가 이걸 어떻게 버틸까? 저는 올해 결승전은 KCC하고 DB라고 생각해요. 이 경기는 KCC의 승리.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KCC의 홈이었으면은 그냥 강승부 때렸어. 10억 때렸어. 10억. 네. KCC의 홈이었으면. 벤치에 이근희만 있어요? 응? 이근희만 있어요? 가드진들도 게임이 안 돼. SK는 김선영하고 오재현이 다잖아. KCC는 너무 많아. 이호연 정말 기본기 탄탄한 선수죠. 3점슛 우리나라 KBL 1위 3점 슈터 이근이 있죠. 웅이 있죠. 어? 웅이 있죠. 정창영 있죠. 어? 또 누구야? 곽 있죠. 곽정훈인가? 네, 걔도 있죠. 에이, 전토토 이번에 팬이 전토토가 이제 감동했대잖아요. 응? 이번에도 이제 토토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팬이 찾아와서 이렇게 동그란 유리병인가 뭐 이런 안에 파란색 장미인가? 예, 파란색 꽃을 이렇게 전창진한테 갖다 줬어요. 전창진 감독이 이게 무슨 꽃말이 뭐냐? 그랬더니 팬이 기적입니다. 딱 그래서 전창진이 이제 난 토토 안 할래. 접어야지. 이런 팬들을 위해서 난 토토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충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전력 아니에요? 별다른 문제만 없으면 저는 KCC가 우승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원정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다. 자, KCC와 승 5바. 자, 다음 경기 볼랜단과 페이놀트의 대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저는 넘어갈게요. 핸디가 2예요. 2. 2인데 왜 넘어가냐면 볼랜담은 뭐 압도적인 리그 꼴찌고 페이놀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2위가 확정된 팀이죠. 2위가 확정된 팀인데 원정에서도 10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페이놀트긴 한데 최근 맞대결 3경기에서 2점 이상으로 이긴 적이 없어. 페이놀트가 2점 차, 1점 차, 2점 차로 이겼어. 페이놀트가 몰라. 이게 뭘 굳이 할까? 모르겠다. 저는 이 핸드는 잘 안 가니까. 자, 그라나다와 발렌시아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리그 19위로 강등이 거의 확정적인 그라나다. 최근 10경기에서 승리 없는 그라나다. 4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그라나다. 최근 2경기에서도 빵점을 내고 있는 그라나다. 리그 최소 득점 3위 팀. 자, 발렌시아 리그 8위까지 올라갔죠.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는 꼬박꼬박 승점을 따내면서 8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7위 유로파로 진출할 수 있는 7위 7이죠? 레알 베티스하고 지금 승점 차이가 1점. 1점 차이.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발렌시아의 동기부여도 좋고, 그다음에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발레오도 부상 결장이죠. 우준이도 지난 카디스 경기에서 벤치에만 있었죠.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보에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경기에서 교체했죠. 오늘 경기에도 보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지금 무승부를 기록해도 안 돼요. 승점 3점이 필요한 팀인데, 근데 그라나다는 골이 안 나오고 있지, 그 경기 내용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저는 발렌시아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아의 야구 우세가 예상이 된다. 부정적인 요소는 그라나다 원정에서 발렌시아가 최근 2경기 한 번도 못 이겼다는 점. 그게 좀 아쉽긴 하다. 자, 다음 경기 발베이크와 엘메로 시티 경기는 이 경기는 저는 뭐 갈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5위와 12위의 싸움인데 지금 발베이크는 강등권 엑셀시오라고 1점 차이기 때문에 똥줄이 타긴 땄고 알메라시티 이 새끼들은 전 잘 안 가요. 얘네 팀들은 특히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 잘 안 가요. 왜요? 알메론 제가 왜 안 갈까요? 무승부만 졸라게 하고 있어요. 지금 4연무에 4연무. 최근 10경기에서 6경기가 무승부야. 강팀 알크마르하고도 무승부가 되지. 꼴찌 볼렌담하고도 무승부가 되지. 위트레흐트하고도 무승부가 되지. 헤라클레스하고도 무승부가 되지. 비테세하고도 무승부가 되지. 시타르트하고도 무승부가 되지. 아니 무슨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무승부가 돼. 얘가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2패인데 누구한테 졌어요? 페에놀트하고 아인토벤. 질 팀들 딱 두 팀한테만 졌지. 나머지는 다 비벼. 강팀이든 약팀이든 다 비겨. 뭐 이런 팀, 알메르시티 경기전 안 갑니다. 무승부 가세요, 무승부. 자, 리버풀과 셰필드의 대결. 자, 리버. 차, 운 좋죠. 운 좋아요. 운이 좋습니다. 주말에 맨시티도 아스날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버풀이 리그 우승에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올랐다. 지금 순위를 보면 1위가 아스날 68점이고 리버풀이 2위가 67점이고 3위가 맨시티가 67점이에요. 아스날과 리버풀 맨시티하고 1점 차이에요. 그런데 리버풀은 한 경기를 덜 치렀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1위는 리버풀이고 그 슈퍼컴퓨터도 리버풀의 올해 우승을 예측을 했죠. 이번 주말에 아스날과 맨시티의 무승부가 너무나 지금 리버풀한테 기쁜 소식이고 거기다 오늘 상대가 셰필드예요. 셰필드 강등이 확정된 팀이죠. 리그 77실점으로 최다 실점 팀이고 27득점으로 최소 득점 팀이 셰필드예요. 자, 셰필드는 지금 승점이 15점이에요. 강등권을 벗어나려면 노팅엄이 25점이야. 10점 차이에요. 10점 차이. 근데 셰필드가 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한두 경기를 덜 치렀어. 근데 일단은 셰필드는 무승부 거두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셰필드는 지금 뒤가 없어. 막 달리는 거야. 원래 수비도 안 좋긴 하지만 막 아스트랄한테 6골 먹히고 브라이튼한테 5골 먹히고 에스턴 빌라한테 5골 먹히고 브라이튼한테 또 5골 먹히고 막 이런 팀. 지난 대결 풀럼하고 3대3. 그전 경기 본머스하고 2대2. 근데 셰필드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리버풀이든 맨시티든 뭐든 그냥 우리는 달린다야. 그래서 우린 이겨야 돼. 근데 의외로 풀럼하고 본머스 상대로 3대3, 2대2 무승부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리버풀이야. 응? 얀필드야. 지금 절호의 우승 찬스야. 리버풀. 잘못 만났지. 오늘 떡실신 봅니다. 떡실신. 3대1, 4대1. 자, 아약스와 고 어헤드 이글스의 대결. 이 경기는 아약스 승리 볼게요. 일단 지금 5위까지 올라온 아약스인데 여전히 결장자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추바크폼도 지금 지난 경기 멀티골 기록했고 베르바인이 일단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지금 6위 네이메언이 맹추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떨쳐내야 되는데 고 어헤드 이글스가 리그 7위로 괜찮죠. 엑셀시오를 상대로도 주말에 3대0으로 이기면서 플레이오프 위치에 있긴 있는데 이글스 같은 경우는 저는 홈에 여러분 주말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 어헤드 이글스가 제 주력이었어요. 3대0으로 이겼죠. 근데 왜 그러냐면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커요. 이글스가 홈에서 2.1득점이야. 근데 0.9득점이야. 원정에서는. 원정만 가면 조금 애가 다른 팀이 되는 이글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아약스의 승리인데 마이까지 보긴 조금 거시기 하죠. 할무 정도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기 첼시와 맹구. 자, 이 경기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첼시와 맹구 누가 이겨요? 부상 병동인 양팀. 최근 5경기 맞대결 원정팀이 승리한 적이 없는 두 팀의 맞대결. 누가 이겨요? 누가 알려줘요? 응? 무? 무. 누가 이겨도 할 말 없는 경기죠, 이 경기는. 그쵸. 이 경기에 내 돈 걸고 싶진 않네요. 그쵸. 얘는 지금 공격 자원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중위권 팀들 공격 자원이야. 그렇지 않아요? 첼시 볼까요? 잭슨, 라임 스털링, 무드리크, 팔머. 이놈들이 지금 첼시의 공격수들이고. 유나이티드, 맨유 봅시다. 헤이룬, 부페, 가르나초, 레시푸드. 얘네들이 공격 자원들이야. 얘네 가지고 뭘 하냐? 그렇다고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수비수들은 네임밸류는 겁나 좋아. 맨유가 더 좋긴 좋지. 수비는. 근데 이 경기가 첼시가 이렇게 정배당을 받을 만한 팀인가? 아무리 스탠포드 브리지긴 하지만 굳이 간다면 맨유 플랜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보지 마세요. 이 경기 또 새벽에 일어나서 보지도 마세요. 뭐 이런 하급 팀들 경기를 봅니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메이저리그와 NBA는 저녁에 자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꿍.